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7.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낮에도 12도 선에 머물면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만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경주와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지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도에서 9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이 11도, 포항과 경주 12도, 울진이 13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사회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수거와 처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절반 이상이 요소수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경유차이기 때문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쓰레기 수거 업체. 마지막 남은 요소수 3통을 청소차에 나누어 넣습니다.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는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인들이나 주유소나 지금 계속 물어보니까 지금 어떠라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지인들한테 연락하는 중입니다. 대구의 다른 구군 쓰레기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낙엽이 쌓이는 11월과 12월은 1년 중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때라 걱정이 더 많습니다.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평소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작업량도 많고 요소수가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대구시가 8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 차량은 764대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96대가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입니다. 현재까지 구 군별로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5개월 분량의 요소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방안을 찾고 있지만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범위 안에서 각 구군의 사정에 맞춰 배분하는 방안과 요소수를 쓰지 않는 차량 위주로 운행 시간을 조정하고 폐기물 수거일을 격일제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리 4개월, 5개월치 또 비축해놨는 구청이 있어가지고 긴급할 시에는 서로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이제 도와주는 방안도 좀 논의를 했고. 전국이 요소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급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자칫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도는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대중교통과 청소차 등 공공 차량에 필요한 요소수 한 달분을 확보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의 요소수 물량 우선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북 대중교통과 화물 차량은 모두 1,900여 대, 굴삭기 등 건설기계는 16,000여 대, 청소차 등 공공기관 차량은 1,100여 대에 달합니다. 어제 포항시 확진자 수는 2명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자가격리 중에 증상을 호소한 1명 등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제 확진자 3명이 발생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요양병원은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동국대 경주병원 환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조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 사업장 내 도로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포항 MBC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장 내 교통사고 실태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먼저 배현정 기자가 최근 사업장 안에서 어떤 교통사고들이 발생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떨리네요 우리 아들 제발 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연금내고. 사업장 내 교통사고는 올해도 계속됐고 노동자들은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8월엔 포항시 철강공단의 한 공장에서 작업장으로 가던 46살 안모 씨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9월엔 울산 현대중공업 안에서 노동자 최모 씨가 굴착기 바퀴에 깔려 숨졌고 지난달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던 협력사 직원이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대형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이동하다 보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라든가 가드레일 아니면 구분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족들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안전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사고 난 이후로 조치라고는 아무래도 반사경 이런 당장의 사고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고.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 중장비가 날이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이처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장 내 도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문 앞에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인도까지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포스코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주인은 대부분 차량 출입증이 나오지 않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이들은 포스코의 땜질식 대처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은 그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포항제철소 내 도로를 관리 감독할 법적인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장 내 도로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찰은 단속 권한 자체가 없고 교통안전시설도 사업주 비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장 내 도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호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언급돼 있는 건 없거든요. 결국 제철소 내 도로를 관리하는 건 오롯이 사업주인 포스코의 몫인 겁니다.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나마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해 포항제철소 내 도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망 사고가 난 지 불과 10달 만에 포항제철소 안에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시설 개선을 통해 사람과 화물차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 시간을 나누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사업장 내 도로에까지 도로교통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도로 아닌 곳도 도로로 볼 수 있게끔 법에 곳곳에 녹여 놓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대책과 함께 사업주가 도로 안전 관리를 비용 지출로만 여기지 않고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로 여기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우리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는 투자이지 비용이 아니다라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종이형 포항사랑 상품권 350억 원어치가 어제까지 완판된 가운데 포항시는 오는 16일부터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 100억 원어치를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카드형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를 주고받는 과정을 생략한 비접촉 QR코드 결제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약 500만 년 전에 생성된 이후 지금껏 육지와 단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 화산섬 울릉도. 이곳에 사는 500여 토착종들은 향상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육지 식물과는 전혀 다른 원시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생태계는 살아있는 공룡에 비유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숨겨둔 진면모를 모두 공개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도전대기획 제3탄 어메이징 울릉도는 오늘 밤 10시 50분 포항 MBC에서 방송됩니다. 대구의 20대 청년이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살인.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국가의 책임이다, 잘못된 복지체계 때문이다. 이런 동정 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졌는데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 이 집에서는 56살 아버지와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한 22살 아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아버지가 뇌졸중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용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 지난 4월 하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 아버지를 방에 방치한 채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존속 살해 혐의의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퇴원할 때 받아온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단 한 차례도 주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이 무겁지 않은 형량이라고 봤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서 살해한 폐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또 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방문해보라는 삼촌의 조언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복지 지원해서 생활비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 병행해서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경제 능력이 없었고 초범이었던 점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청년이 짊어져야 했던 간병 부담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도 청년 간병인 지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한우 사용 마리수가 가장 많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품질로 경쟁력을 높여온 축산농가의 노력 덕분인데요. 경북 최고의 한우를 뽑는 한우 경진대회가 예천에서 열렸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1970년대 우시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한우의 체중은 350kg 정도. 다 큰 암소지만 지금 소들에 비하면 덩치가 확연히 작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는 어떨까요? 경북 도내 시군에서 선발된 대표 한우 76마리가 예천에 모였습니다. 올해 경북 최고의 한우를 뽑는 자리, 몸무게 500-600kg이 넘는 한우들이 위용을 뽐냅니다. 대회에 나온 한우는 외모와 자질, 그리고 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본적 형질인 후부 뒤쪽에 있는 엉덩이의 크기와 고기 양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러한 체폭 같은 부분들이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품종을 개량하고 혈통을 보존하며 정성 들여 기른 한우가 뛰어난 평가를 받으면서 농민들은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소는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원체 커가지고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짚은 최고 많이 주. 한우 개량 사업이 본격화된 지 50여 년. 한우 출하 체중은 1974년 358kg에서 2019년 694kg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품질도 좋아져 1등급 이상 출현율은 등급제를 시행한 1993년 10.7%에서 2011년 78.3%, 2019년에는 88%로
8배나 높아졌습니다. 미경 산후라고 이러는데 그 안 좋은 소들을 골라서 미리 도축을 하는, 그래서 좋은 소들만 기르는 그런 1등육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사육의 22%를 차지하며 최대 주산지인 경북이 한우 산업의 질적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 해경은 내년 1월 말까지 해상 미립국과 밀수 등 국제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담반을 구성해 소형 보트를 이용한 미립국과 공해상 배 갈아타기 수법을 통한 미립국,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미립국 범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고지대와 급수불량 지역의 식순환 해결을 위해 식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고지대까지 수돗물 급수관을 확장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릉도는 섬 지역 특성상 고지대에 자리 잡은 민가가 많은 데다 최근 펜션 등 숙박시설이 급증해 수돗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도입합니다. 양성이 평등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유아교사 508명 가운데 75.9%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경제 분야 종합질의에서 2016년 이후 6년째 동결된 지역방송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은 지역 소멸 위기와 미디어 환경 급변 등으로 MBC 등 지역 방송사의 연간 적자가 500억 원에 육박하지만 이 정부의 지원액은 40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업 내용을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접목한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비대면 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해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한 36개 치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울진 금강송 에쿠리움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경북 웰리스테이 행사도 개최합니다. 또 경북의 고유 콘텐츠를 모바일로 즐기는 경북 관광 백선 챌린지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북 투어 패스와 경북 누리 패스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7.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낮에도 12도 선에 머물면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만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경주와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지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도에서 9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이 11도, 포항과 경주 12도, 울진이 13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